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3일이고요.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이번 한 주가 워낙 좀 변동성이 큰 한 주였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가 또 매우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은 뭐 아직까지 오늘이 뭐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더 반영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어제까지 나왔던 내용들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먼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0.7%, S&P 500도 0.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좋았어요. 0.8%대 좀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대형주들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상대적으로 좋았구나. 그리고 그동안에는 좀 대형주들 쪽으로만 수급들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외에 좀 작은 종목들한테도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하고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그 코스피랑 코스닥 ADR이 50을 하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매우 좀 소외가 많이 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밑에 단에 있는 좀 작았던 뭐 이제 동생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형님보다 동생들도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이 좀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ADR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비율이죠. 네, 요것도 기존에는 50을 좀 하회하면서 쏠림을 좀 보여줬었다면은 어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60%대를 좀 상회를 하면서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원인은 당연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그래도 좀 봉합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이번 주 주말이죠.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대한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유럽 내 뭐 제네바에서 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란에서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번 주 주말에 협상이 타결이 될, 그러니까 MOU가 체결이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좀 아니다, 그거 뭐 이제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베팅 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어요. 네, 빅테크는 좀 약했고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형태였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보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구는 플러스, 누구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각자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혼조세입니다. 네, 근데 그 외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단 오늘 좀 강했습니다. 뭐 AMD나 인텔 여전히 강했고요. 뭐 퀄컴이라던가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번 주에 사실 뭐 히어로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었었죠. 이번 주 내내 강했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했어요. 네,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 이제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만 반도체 장비 주들에 대한 수요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랩리서치 뭐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뭐 KLAC 그 뭐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어제 뭐 5%, 2%뭐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었고요. 뭐 샌디스크라던가 그리고 뭐 시게이트 뭐 이런 기업들,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
대부분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5% 이상씩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게 어제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 정도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1.4% 정도 마이크론 조정이 나왔는데, 뭐 원인은 이제 어제 그 외사 측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지를 했던 이유가 내년쯤에는 아마 이익이 좀 고점을 찍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죠. 적어도 뭐 내년 혹은 뭐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익이 계속 증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년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이 주춤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공급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해가 2028년쯤은 돼야 이제 의미 있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삼전, 닉스, 마이크론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뭐 증설이 하루 한다고 해가지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1,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이제 28년쯤은 돼야 지금의 수요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이익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여전히 좀 확인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대형 그동안에 좀 어떤 주식을 주도했었던, 주가를 주도했었던 마이크론이나 대형주들은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히려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매우 강한 그런 흐름들이 미국 내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랩리서치나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매우 강해요. 네, 보시다시피 계속 신고가 좀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시죠? 네,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또 다시 돌파를 해가지고 또 강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서야 막 신고가를 그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강했던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뭐 금융주들 강했었고요.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전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억눌려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그래도 나름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뭐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지표들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야간 선물이 2.5%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도 아마 양호하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거는 당연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워낙 좀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원유 조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반영을 하고 있었고, 변동성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도 양호하게 좀 출발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 매우 특징적으로 봤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스페이스X인데, 어제 드디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명확하게 좀 보였던 거는 예상보다 스페이스X는 양호하게, 무난하게 이제 상장이 됐어요. 상장하자마자 워낙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봤었는데, 상장하고 한 20% 가깝게 거의 19%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증시 내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어떤 대형 IPO가 진행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상장하고 한 달 이후에는 대부분 다 주가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부터는 올해 상장을 하는 대형 IPO가 진행이 됐을 때에는 대부분 한 달 정도까지는, 한 달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하는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서 이번에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금 뭐 스페이스X가 어쨌든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에 나스닥 100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자금들도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이제 받쳐주는, 그리고 오히려 좀 상방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들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하면서 이제 좀 모멘텀적으로 접근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좀 스페이스X는 변동성은 계속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상장 첫날에 이제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시총 6등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출발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 시총 6등에 좀 등극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에서 어마무시한 부자 순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 7명인가? 워렌 버핏의 7배의 이제 자산을 이번에 갖추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봤는데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스페이스X가 어쨌든 이번에 상장이 잘 됐고, 중요한 거는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 그 주변의 파급 효과잖아요. 걱정했던 거는 스페이스X와 함께 모멘텀을 공유하는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나, 그리고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은 상장을 하면은 대부분 좀 모멘텀의 소멸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대하면서 주변 종목들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장을 하면은 이쪽으로 그 수급들은 다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에서 이탈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니까 우주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어제 우르르 다 같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한 7% 넘게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투이티브 머신이나 이런 종목들도 10% 이상씩 급락이 나왔고, 대부분 테마주들이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의 대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뭐 로켓랩이라던가 그 외의 기업들이 이제 같이 좀 뭐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여우가 대장 노릇하듯이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서로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으니까 굳이 뭐 다른 종목들 지금 볼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느니 그냥 현재의 글로벌 대장인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스페이스X는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조금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급등도 나오고 또 급락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 관련 이슈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떤 그 차익 실현 일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스페이스X의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는 게, 이번에 그 스페이스X 그 공모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번에 그거를 좀 받았었는데, 근데 아예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량 배정을. 네, 근데 그 미국이 주관사 맘대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안타깝게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환불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그 분들한테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스페이스X의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금을 투입을 했던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이제 환불이 될 거잖아요. 자금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또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금들의 재배치나 유동성의 재배치 이런 것들도 다음 주부터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그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의 주도주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의 어떤 형태의 가장 호재 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엔 진짜 물음표입니다. 네, 진짜 물음표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란 외무부 측에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에 얘기를 한 거는 종전 MOU 최고 지도자 승인을 받았다. 며칠 내에 원격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핵 협상은 MOU 다음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이스라엘이 잠재적으로 합의를 무산시킬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종전 MOU 이제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MOU가 이제 체결이 될 거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안들은 좀 더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실 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보기에 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MOU가 체결이 되는 거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중국이랑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일단은 이제 중국이랑 관세 협상을 잠깐 하고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러고 그 이후 그 1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전에 유예를 했던 당시의 관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타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과 미국 간의 MOU 체결이 좀 진행이 되면은 그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좀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바로 그 봉쇄가 해제가 된다는 거, 바로 통행이 가능해진다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수수료를 받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도 여전히 좀 이번에 외무장관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거는 결국은 통행이 정상화가 되는 거. 네,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 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우리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번 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온 겁니다.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그리고 관련주들 조금 가지고 온 건데, 매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주도했던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뭐 기판,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MLCC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판, MLCC, 이런 종목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당연히 앞서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MOU 체결, 종전 이런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되면은 관련된 좀 수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재건주들 좀 볼 수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 재건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인프라 재건과 관련돼서 건설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기업들 아마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어제도 사실 주말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고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뭐 건설주들, 현대건설, 삼성 E&A, 대우건설, DLENC,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HD 건설기계나 부산밥켓 그리고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기업들이 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는 종전이 되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 안정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하락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은 뭐 대한항공 이런 대한항공이 가장 좀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수혜주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던가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이런 화학주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화학주들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 바닥을 열심히 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좀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바닥에서 좀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화학주들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여전하거든요.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들도 화학주들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이나 이제 유가 하락 안정화 수혜주들 네, 이쪽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제 그
종전이 됐을 때 결국은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유가 안정화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그러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그 성장주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로봇 이런 섹터들이 있죠. 네, 이런 섹터들 당연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강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기판, MLCC 이쪽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앞으로도 계속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코미코라던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어제 좀 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쉬었던 게 모멘텀의 어떤 끊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좀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 ETF 리밸런싱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워낙에 지금 5월달까지 급등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그 ETF 내에 많은 ETF 내에서 그 상한 캡을 초과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중을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리밸런싱이 이제 한창 진행이 될 건데 그게 다음 주까지는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수급적인 영향권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삼성전기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좀 수급들이 출회가 되면서 리밸런싱 진행이 되면서 상단을 좀 제한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모멘텀 자체는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눌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기판, MLCC 말씀드렸는데 관련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삼전이랑 닉스는 메인이죠. 네, 삼전 닉스는 메인인데 지금은 큰 형님들보다는 좀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 그리고 그 소부장 이쪽들이 조금 더 강하죠. 근데 이런 흐름들은 7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6월 달부터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 내에 있는 특히나 그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올릴 가능성들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나마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지금은 수급 쏠림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7월 달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를 더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뭐 VM 이런 기업들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과 관련된 뭐 장비 기업들, 뭐 테크윙이나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뭐 맨날 그 평일에 제가 저녁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잖아요. 라이브 진행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지금은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면은 좀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코미코나 이런 기업들은 지난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목요일날 상한가 가고 어제 좀 눌림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눌렸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뭐 대부분 다 모멘텀을 강하게 다 받고 있어서 다 같이 지금은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도 나는 요 하나만 좀 선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ETF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부장 ETF 이것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그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 요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요거는 바이오 쪽들도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 다 코스닥 기업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바이오도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이오랑 2차 전지가 둘 중에 누가 먼저 이제 반등이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바이오는 조금 각계 전투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고 종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지금 좀 무난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2차 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반기에는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들은 하반기에는 저는 되게 뚜렷하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워낙에 1분기 때는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2분기에 들어서면서 2분기에는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렸다 보니까 2분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Q에 대한 얘기들 좀 양이 늘어날 수 있다. ESS가 역시나 좀 확실하게 성장을 주도를 하면서 ESS 주도하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 LNF 요 세 기업들은 여전히 좀 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2차 전지도 지금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하반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래도 기대할 부분들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도 이제 백화점 좀 강했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뭐 이런 기업들 매우 강했었는데 요거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워낙 좀 급등이 좀 빠르게 나와가지고요. 백화점 종목들은 좀 눌렸을 때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엔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려 있었던 화장품, 뭐 레저, 그 카지노라던가 뭐 호텔 이쪽들이 있죠. 이쪽들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품은 이제 APR이랑 달바글로벌 두 종목만 좀 압축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저 같은 경우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롯데 관광개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은 GS P&L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그제였죠. 그제 뭐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워낙에 또 많이 빠졌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엔터주들은 기대감은 꽤 많거든요. 여전히 좀 신규 어떤 그룹의 데뷔라던가, 네, 그리고 좀 뭐 컴백이나 그리고 BTS의 어떤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자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추세가 돌렸을 때 그렇게 추세를 보고 좀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좀 S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여전히 바닥권이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모아 나가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태양광 이번 주에 좀 강했었고요. SK 이터닉스라던가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강했었는데 뭐 태양광은 뭐 계속 좋고요. ESS도 마찬가지고 SK 이터닉스가 메인이니까 SK 이터닉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은행이랑 엔터, 재건, 로봇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음 주에 더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반도체 소부장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주 봐야 되고 로봇주 이렇게 좀 순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1등, 로봇 2등, 조선 3등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요 안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HL 만도가 어제 좀 상한가 갔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막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만도, 로보티즈,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좀 돌리고 있는데 이쪽들도 계속 좀 모멘텀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축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시축도 좀 해야 되고 아틀라스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뚜렷해지는 게 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외부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외부 글로벌 기업들한테 투자를 실제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치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것도 강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뭐 지금 위치도 사실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요거는 조금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들은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이번 달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초대형 프로젝트고 6척까지 지금 뭐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척에서 12척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기대감은 계속 좀 이번 달 말로 가면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인은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조선 업황만 보더라도 지금 조선 업황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펀더멘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좋고 그리고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도 이번 달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반도체 이거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6월 달에 이제 요거 SEC에 승인 신청 내고 그리고 8월 달에 이르면은 상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상장을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나스닥으로 할 선택을 했대요. 이게 로이터에서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스닥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들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막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노린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스닥의 ADR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PER이 한 6배 정도 되죠. 네, 6배 좀 빠지면은 하회하거나 아니면 6배 초반 이렇게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랑 마이크론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마이크론은 지금 9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네, 그래도 더 한 50% 정도의 여력은 더 있다라고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거를 뭐 단순히 이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확 비교를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ADR 상장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 기업은 SK 스퀘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체크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음 주가 좀 테크 관련된 컨퍼런스 일정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플러스 AI 서밋 이게 좀 진행이 됩니다. 18일까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뭐 아마존, 구글, 인텔 이런 좀 대형 테크 기업들이 다 좀 참여를 하는 그런 서밋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G7 정상회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닝 인베스트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리튬을 좀 메인으로 하는 키워드로 하는 네, 그런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에는요 FOMC 시작이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수요일 날 결론이 나니까 화요일보다는 수요일 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에는 BOJ랑 호주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아마 거의 뭐 확실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떤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리고 앞으로 더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좀 유동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엔스로픽 기술 총괄이 방한을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그 오픈 AI 샘 올트먼 CEO도 방한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샘 올트먼 CEO는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대요. 뭔가 좀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하기로는 아마 소프트뱅크가 그 60억 달러인가 뭔가 대출이 거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유가 좀 있어서 방한 일정이 좀 지연이 됐대요. 네, 근데 어쨌든 엔스로피 기술 총괄은 방한을 합니다, 여전히. 네이버 방문할 예정이니까 네이버가 메인이에요. 네이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ROTH 런던 컨퍼런스 태양광 관련된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중요하죠.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결정보다는 케빈 워시 의장의 첫 기자회견과 발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통화 정책 꾸려 나갈지, 어떤 톤으로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지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행사는 비바테크 2016 20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젠슨 왕 CEO가 연사에 참여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 참여하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밋도 있어요. 다음 주에 테크 관련된 좀 이벤트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반도체, 테크 이쪽들로도 계속해서 아마 뉴스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영국은행 BOE 통화정책 결정 회의 있고요. 우리나라 한미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됩니다. 요거는 조선 지금 가장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관련해가지고 시장 접근성 평가가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좀 얘기들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나오면은 호재거든요. 네, 엄청난 호재니까 요거도 한번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어서 아마 금요일에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금요일에는 BOJ 의사로 공개되고요. 미국, 중국, 홍콩, 대만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들 다 좀 체크를 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 섹터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다음 주는 변동성이 좀 사그라드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고, 주말 동안에 전쟁 관련해서 이제 전쟁 진짜 협력 됐네요, MOU 체결됐네요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